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오늘 밤부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2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강풍이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차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 포항과 경주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 이상으로 이 정도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정도니까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동해 남부 해상은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위험 지역에서도 침수 등 해일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안전 지역으로 모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20도, 한낮에는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오늘 밤 동해남부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동해남부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에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주 지진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북상하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주시는 오늘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난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경주 지역에는 주택과 상가 등의 경주시 추산 4,900여 건, 34억 8,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일반 주택은 974곳, 한옥은 604채가 응급 복구를 마쳤습니다. 이딴 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지역 가운데 월성원전 인근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과 고리, 울진, 영광 등 국내 4개 원전본부의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428건. 이 가운데 경주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208건. 다른 지역 원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최근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2.0대가 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원전과 진안 간 거리는 21에서 30km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수력 원자력에 문의한 결과 현재의 국내 기술로는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원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5로 보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내진 성능을 7.5로 높이려면 새로운 원자로형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수력 원자력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7.5 이상의 내진 성능을 갖추고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일본 하마오카 원전과 미국 디아블로 캐년 원전 2곳이며 국내 원전은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주 강진이 활성 단층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전 밀집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부산 등에는 활성 단층이 400개 이상 존재하고 이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에서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지역구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활성 단층이 450개 이상인데 25개밖에 조사가 안 된 상태라며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경주 강진 발생 이후 긴급 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 지진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안전처가 진도 분석을 거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늑장문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장소별, 발생 단계별로 국민 행동 요령이 담긴 행동 요령 표준안을 마련해 책자 등의 형태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관광업체와 유스호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융자는 기존 융자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경주 지역 관광업체 운영자금은 최저금리인 1%를 적용해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을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융자 취급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 수선 또는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전봇대 위에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통신선 등 각종 선들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주택 지붕이 부서지는가 하면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단독주택.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은 흥건하고 여기저기 하얗게 곰팡이가 생겨 심한 악취까지 납니다. 지붕 위로 통신과 케이블 등 어지러운 전선들이 지나가는데 설치기사들이 편의상 지붕을 밟고 올라가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한전, KT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6, 7가닥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이 비가 새가 일어나. 업체마다 설치반과 철거반이 따로 운영되고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전봇대는 수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 화재 중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한 포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요인별로는 절연절화, 접촉불량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 보니 전기 화재 시 신속한 전기 차단 등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공중선 정비는 240km 구간으로 자체 예산만으로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설치 업체의 개선 의지도 뒤따라야 합니다. 가입자가 없어지면 그 선을 끊고 아니면 그 선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업자한테 새로운 가입자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선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계속 다른 선을 늘리다 보니까. 포항 지역의 전봇대 한 대에 설치된 선은 한전 전력선 외에도 KT와 SK텔레콤의 통신선과 케이블 방송선 등 7개에 이릅니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얽혀있는 전봇대 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법인이 지난 2013년 200곳에서 2014년에는 226곳, 지난해에는 25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지나친 행정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민간 자율형으로 출범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항창조센터는 76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135명 고용 효과와 91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고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48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도왔습니다.
특히 포항창조센터는 아이디어 구체화에서 기업 공개까지 맞춤형 지원은 물론 포스코가 보유한 고유기술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97회 전국체전에 출전할 경상북도 선수단이 오늘 경산 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경상북도는 46개 종목에 선수 1,380여 명과 임원 400여 명 등이 참가해 종합 4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단체 종목인 수구와 농구, 럭비, 남자 대학축구, 남자 고등학교 정구의 선전과 개인 종목 부문에서 육상, 복싱, 승마 등의 종목에서 상위권 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유학생들의 요람이 될 서울 울진 학사가 내년 2월 개관됩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에 건립하는 울진 학사는 내진 설계 1등급으로 1인 1실의 생활관과 식당, 세탁실 등을 갖췄고 현재 마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공 예정일을 앞당겨 다음 달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진 학사는 남녀 각 70명씩 140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학비 부담은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이후에 잠깐 하락했던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10,000원씩 하는 고공행진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고랭지 배추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준고랭지 2기작 출하가 지연된 데다 김치업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배추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서울 경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고랭지 배추 소매값은 지난달 30일 기준 한 포기에 10,000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소매 가격도 7,719원에 달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여성 교원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의 여성 교원 비율은 유치원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